과학기술로 바라본 인천 바이오 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연세대학교 바이오융합과 한균희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키워드들입니다. 과학기술, 바이오, 가르고 그 산업, 그리고 인천, 그리고 전문. 여기 4개 키워드가 오늘 여기 이 졸린 오후 시간에 3시부터 이 재미없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과학기술이 뭐고, 바이오는 뭐고, 그리고 인천, 여기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세계적인 기업을 하더라도요, 파이저라는 회사도 보스턴에 연구소가 있고 본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랩 센츄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든 그 기반이 된 거에 파이저가 제일 첫 번째로 도네이션하는 회사입니다. 기업은 좋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키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뒤에서 슬라이드 나옵니다. 굉장히 인천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될 것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키워드로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의 의료는 어떻게 바뀌나? 유전체 기술로 바뀌는 미래의료, 항체의학과, 그다음 인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쭉 진행할 건데요. 해주실래요? 잠깐 보고 가시죠. 딱 1분만. 요거는 저희 어렸을 때, 저 60대거든요. 6반이어서 저희 어렸을 때 했던 TV 시리즈인데요. 원래는 TV 시리즈가 아니고 사이보그라고 하는 공상과학 소설 1965년도 제가 태어난 해에 나왔던 TV 소설을 각색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이보그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저걸 타사사 치는 저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IBM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저 폰트를 썼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스티브 오스틴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주 셔틀로 해가지고 그 우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그 셔틀을 다시 쓰고 올리는 그러한 게 일반화돼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래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이 전력 폭격기 위에 여기 보시는 요 우주선이 셔틀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낙하 실험을 하죠. 낙하 실험을 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소리 좀 키워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에서 여기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제가 이 컨셉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1960년대에 나왔던 공상과학 소설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아직도 저희는 바이오 헬스케어의 가장 중요한 미션 키워드입니다. 보시면은 떨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냥 지상에 건조박질시죠. 보시는 거죠. 건조박질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살아남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살아남았어도 어디가 불구가 되겠죠. 굉장히 죄송한 발언으로 말씀드리면 병신이 됐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스티브 오스틴 대령이 두 다리가, 그다음에 한쪽 팔, 그리고 한쪽 눈이 사라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걷지도 못하고요, 물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초점도 안 맞고 누군지 집지 못하는 병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있는 테크놀로지, 지금까지 구현이 안 됩니다만, 그 당시에 있는 테크놀로지로 다리를 인공 다리로 바꿉니다. 여기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러닝머신을 뛰는데 60 나오죠? 60은 마일입니다. 1.6 곱하시면 96km 정도 되면 1970년대 90km면 지금 200km 됩니다. 그 다음에 팔로 들었을 때 넘어가시죠. 자, 이렇게요. 사이보그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컨셉 중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이
불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기술로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바꾼다. 근데 여기서는 컨셉이 정상인이 아니고요. 슈퍼맨.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컨셉들이 그게 계속 나옵니다. 이제 인제쯤 되시면 아실 거예요. 마블, 네, 아이언맨, 심장을 원자로 대체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심장을 원자로 대체하면서 엄청난 파워를 얻어가면서 슈퍼맨. 자, 심장이 없는 사람은 여기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심장, 즉 원자를 대체하면서 슈퍼맨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불이익적인 상황을 대처해가지고 슈퍼맨이 되는 첫 번째 컨셉이었지 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이오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내지는 더 나은 환경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것을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는 아마 저기 자료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원하시는 분은 PDF로 들어있습니다. PDF는요, 그냥 띄워놓으시고 클릭하시면은 파이프링을 바꿔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넘어가는 데서 한번 보세요. 근데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의 강건우 교수, 저하고는 이제 미래의료 원정대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미래의료 원정대 사업을 했을 때 진짜 원정 보내주는 줄 알고 놀러 가는 줄 알고요. 대뜸하겠다고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 대답으로 회의만 8번 했어요. 그러면서 낸 얘기가 뭐냐면 미래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였는데 불행히도 그 시나리오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강건우 교수가 이제 미래 의료는 불로 장세, 불로 잃지 않고 장세, 오래 사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스티브 오스틴의 백병만벌에서 나요. 이어하던 컨셉하고 되게 유사한데 그보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병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 병원이 중요하냐?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프면은 대부분 병원에 가죠. 근데 그건 사실 병원이 아니고 의원이에요. 닥터 스크린링에 가서 그다음 필요한 약을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구하는 거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병원에서부터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병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2027년, 8년,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가 아니고 의료사들 때문에 딜레이 해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28년까지 저희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불이 나게 하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지금 가장 큰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3,500원. 거기에 매출액이 1조는 없습니다. 3조가 아마 넘게 되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 비즈니스로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건산업이 보건의료 산업이 병원을 중심이에요. 그러면 병원의 모습이 어떠냐가 보건의료 산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 나이팅게일 얘기입니다. 나이팅게일 크리미아 전쟁, 큰 전쟁 때 방문해봤더니요. 야전병원에 갔더니 물론 다쳐서 갔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워낙에 무기들이 세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피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총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죽을 병이 아닌 거 굉장히 많이 죽어요. 40%라. 야전병원에 갔더니 40%가 죽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방금 숨진 병사 거기에 피 범벅에 보름 있는 거기에 다음번 통상 환자가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같아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위생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CT 다 빨고 그 다음에 붕댕이 이런 것도 전부 다 빨아서 끓이는 물에 소독한 걸 말려가지고 위생법이 있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원 사망률이 40%에서 20%.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8%인가 기억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거를 영국 의회 보고를 해서 혼전을 받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기 때문에 자기를 못 봤습니다만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간호사들에 대한 성향을 좀 더 나이 들게 선택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요, 병원은 누가 가느냐?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이 갑니다. 근데 치료할 방법이 변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면요,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병원의 옆에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도 내장하기 힘드니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누가 병원 간다고 그러면 반은 죽는지 이게 옛날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당시에 그러거든요.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해요. 저 여러분 보시는 위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뭔가 병원 같지 않지요. 네. 근데 링게를 긋고 있는 거로 봐선 병원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어디인데 뭐 좀 이렇게 이상 병원 같지 않은 병원. 그 세브란스 의료실입니다. 제가 약 합장할 때 저 교수실 때 같이 테이프 같은 거 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원 그러면은 뭐 낭만닥터? 네. 거기는 강원도 모 있는 병원에 뭔 일이 있으면 사태지라고 싸우는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의 모습이요, 일상생활을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전혀 병원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지금 비슷해요. 중립자 치료센터 아닌가요? 네, 중립자 치료센터입니다. 3천원짜리거든요. 저거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입자 가속기예요. 입자를 가속을 해가지고 거의 광속까지 가속을 시킨 다음에 암세포에 있는 기에 가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양성자 치료기가 있어요. 국립 그 암센터에 가면 양성자 치료기 있고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 이제 또 화학 얘기를 해야 돼서 그런데 재미없죠. 양성자는 원자력이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가 어떤 차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내가 약간 좀 큰 차 몰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디스커버리 이런 거 보고 되면 안심이 딱 되죠. 옆에서 웬만큼 부딪혀도 내 차는 안 다칠 거야. 근데 만약에요, 제가 옆에 굉장히 작은 옛날에 티코라고 하는 이런 차를 몰고 다니면 살짝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옆에서 어떤 차가 부딪히면 내가 다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차가 무겁고 튼튼하면 그만큼 안정감 있잖아요. 대신에 얘가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보다 중립자라고 하는 건 보통 탄소를 씁니다. 탄소가 수소, 양성자보다는 12배 무겁거든요. 12배 무거우니까 그만큼 가속하기도 힘들지만은 암세포를 태어났을 때 암세포가 받는 충격은 12배 이상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과가 심해졌습니다.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인 시설에 치료를 쓰는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수를. 이건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병원에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 이제 성대를 병원에 보면은 거기도 분명히 반대로 좀 공감되거든요. 트로피칼 같은 오리라운지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냥 수목원 같은 공간. 그리고 요 옆으로는 조그만 콘서트홀이 있어요. 피아노가 있고 이 단상이 있고 계단이 있고요. 그 위로 300평 정도의 북카페가 있습니다. 토탈 한 450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이거 왜 했을까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단순히 아픈데 치료받고 약 먹고 요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도 비슷하게 만들어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치료보다는 조금 더 예방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픈 사람이 조금 더 정상인보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쓸 방법이 없어요. 요새 같으면 눌러주시면요. 요새 같으면 챗GPT에 물어보고 그림 그려줘 하면 되거든요. 저도 아직 60대라서 그거보다는 그냥 구글에 물어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구글에 여기 퓨처 호스피탈을 쳐보면 이런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아주 맞췄노.
옥상 위에서 있는 모습이죠. 아래 그림은 여기 시골에 가 있는 숲속에 있는 이건 환자 병실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자기가 가장 편한 환경에 맞추는 거죠. 그러면 다른 그림은 뭘까요? 로봇입니다. 다빈치하고 일컬어지는 로봇 수술을 만들어거든요. 그래서 미래 기술이라는 디스플레이와 로봇 기술이 합쳐지는 존재거든요. 지금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냐면 다빈치 회사 만드는 회사에서 한 의사가 하는 수술 방법을 그대로 기존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사실 저는 복강경 수술이라고 해서 두 개의 한쪽 세 꽂히는다는 몸을 들어가거든요. 잘라서 개복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구멍 이만큼 두 개 뚫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하는데 로봇이 학습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조작을 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밀한 조작만 교수님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가거든요. 그게 개복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회복하는 시간이 10분이 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과 의사가 집에서 수술하죠. 인터넷, 그다음에 이 광케이블 이어지는 초고속 인터넷 시대에는 의사가 VR을 조그 스틱을 통해 가지고 수술이 가능했을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사 선생님이 새벽에 환자 수술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깨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일이 1년에 한 건씩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요. 훨씬 더 안전하게 의사 선생님이 어디 가서 학회 때문에 수술 못해요. 응급 상황인데 의사 선생님 못 오시기 때문에 수술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들었으니까 읽어보시겠어요. 시간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건 어떤 사람이 집에 가다가요.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딱 가봤더니 빨리 약국 가가지고 소변검사하고 피검사 해버려요.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못합니다. 가보라고 그랬더니 가봐서 했더니 당신의 유전자가 드디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원래 스토리는 제가 여기 안 적어놨는데 루게릭병입니다. 루게릭병은 돌연변이를 나타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심장아 뛰지 마라. 그러면 안 뛰나요? 안 뛰지 않잖아요. 예, 숨 쉬지 마라. 이렇게 되죠. 예, 무슨 얘기냐면 쉬지 말라고 명령해서 안 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뛰는 거.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숨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율신경계가 호출이 안 돼서 그래서 서서히 머리서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눈, 코, 입이 서서히 저기 하지 않다가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로 내려와서 근육이 굳으면은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들 숨 쉬는 게 굉장히 많은 근육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뇌경병을 들어가신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하고 2달 전까지 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 못 받으시니까 문자를 해요. 그 다음 달에 보고 난 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환자 얘기거든요. 그런데 전혀 패닉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 되면은 왜 패닉이 되지 않고 왜 걱정을 안 하느냐면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공지능이 학습한 것이고 그 전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 방법을 위해서 썼던 것을 지속적으로 데이터나 치료 방법들이 서로 데이터에 모여가지고 다시 최적화되어져 있고 이미 FDA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것이 다 쓰이고 있다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유전자가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하게 보시면은 몇 가지 섬이 나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집에 갔더니 카운슬러가 약을 갖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서 치료 스케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평활근이 이제 붓는 병이니까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치료에 동참을 합니다. 이게 미래의 의료 모습을 그린 거였고요. 사실은 저희가 미래 의료 원정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5개를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와버렸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여기 보시면 딥 러닝 인 바이오메디슨 2018년도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안에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고 찾아보시면은요,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딴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다 복잡해요. 뒤에 있는 에피소드만 보시면 요일이에요. 그걸 저희가 저는 그 번호가 한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컨셉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키로 이것도 한 거는 모르시는데요. 어디 가서 아무리 교수가 미래 유로, 보건 유로 기술적으로 이런 걸 설명하는데 근데 더 필요한 게 있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이거는 아마 알고 계시면은 어디 가서 좀 약간 미래 의료, 보건 의료, 건강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하나 좀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연치 않게 전부 다 네 개의 모두가 팁이 시작해요. 메디슨은 뒤에가 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프리벤티브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프리딕티브가 또 나옵니다. 자, 프리벤티브는 뭐냐? 선생님 저기 스마트워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스마트워치 쓰세요? 어떤 거 쓰세요? 네, 저 같은 저 같은 액팅이죠. 죄송해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액팅으로서 계속 하다가 최근에 방송을 바꿨습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면 1번 제 모든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되는 게 일단 싫다. 그 핑계를 대고요. 사실은 사실 헬스 앱이 선생님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휴대폰 두 개 다 쓰는데 그 중에서 좀 스마트폰 더 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특히 구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 어디 가서 해외 탁 가잖아요. 그럼 즉시 제가 뜨자마자 구글 맵 딱 키면은 제가 원하는 제가 어디 갈 것 같은 장소를 recommendation 확 떠요. 그게 뭘까요? 제 데이터를 구글이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한 1억 명, 2억 명의 생활 패턴 데이터. 그 다음에 책쓰는 데이터. 왜냐면 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어느 음식점에 갔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할 때 어떤 소비 패턴을 가져요. 이거 사실 광고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구글에서 사실상 구글 지도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광고가 뜨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의료 데이터가 얹어서 어마어마하지. 어떤 생활 패턴이면 어떤 병이 나오는지 알아요. 왜냐면 약국에 병원에 가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다는 데이터만 들어있으면 어떤 생활 패턴을 할 때 어떤 병이 나오는지 그냥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아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 기반 의료입니다. 그러면 너무 이게 앱등이처럼 혹은 애플 노예처럼 혹은 삼성 노예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가끔씩 얘가 사람을 살려요. 넘어지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을 계시는 정말 어저께 시골 가서 그렇게 왔는데 반일 자꾸 가시는 거예요. 반일이 이제 이런 평창을 가시는 거 산 쪽인데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시계사가 됐다고. 근데 아니 뭐 시계면 뭐 어쩌고 숲으로 졸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하나 좋은 점이 있는 게 비상 상황에 누를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즉시 그러니까 관계인한테 연락이 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이 못 따라가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상적인 돌발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비상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드가 쓰러지는 경우 아주 가볍게 슬라이딩을 탁 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거의 없잖아요.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 쓰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3에서 20에서 이게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휴대폰에서 어떤 알람이 오는데 그걸 만약에 제가 제때 대응을 안 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 119, 911 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 위치 추적해서 이머전시 들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미국이나 필요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살고 누가 쓰러지면 즉시 옆에서 해주죠 바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워낙에 임금 유저가 낮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번째 프리벤티브 메디슨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생활 패턴이나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것이 이제 참여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내가 루게릭병에 걸렸지는 않았지만 루게릭병에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게릭병이 걸렸어요. 증상이 나오면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쯤 뭐를 주죠? 그리고 그거를 단순하게 약국 가서 약을 받아 주는데 약사님이 예 이거 루게릭병 치료제인데요. 10컷 30마크를 3번 드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루게릭병은 항암 근육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근육 기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육을 재활하시려면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2번 왔을 때 어떤 운동을 해줄지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근육에 있는 일단 정도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데이터 피지컬로 측정 가능해요. 이거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운동을 했고 이분이 얼마나 병이 진행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더 마음에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의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것이 파티스페이터, 즉 참여 이론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또 다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에요. 혹시 선생님 성함이 네, 혹시 소주 몇 잔 드세요? 어찌 좀 한정을 하시죠. 저기 좀 소주를 좀 덜 드실 것 같은 우리 수진님. 아, 오케이. 이 경우가 되게 좋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요. 소주를 딱 갖다 놓고요. 그럼 소주는 몇 잔 나오죠? 7잔 정도 나오죠? 자, 이렇게 3잔을 여기다, 3잔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수진님한테 드세요. 그리고 3잔을 여기다 놓고,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 어떻게 나가고요? 한 사람은 왜 시작, 발동 걸어놓고 이거밖에 안 주냐고 난리를 칩니다. 또 어떻게 약을 똑같이 줘요? 소주 3잔 갖고, 저기 엎혀보낼 수 있는, 또 신문을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과 간의 기별도 안 나오는 간의 기별도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약을 똑같이 줍니까? 이게 바로 퍼스널라이즈 개인식이죠. 마지막으로 프리딕티브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예측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 기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돌연변이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일어나게끔 최대한 늦춰나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기반 치료인데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 다시 설명할게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요거를 처음 주장하신 분이 닥터 리노 리푸드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사실 의사예요. 그리고 기초 의과학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지만은 칼텍에서 교육생활을 하시다가 저기 시스템 생각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했고요. 눌러보시면요.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피 메디슨 위에 보시면은 이 과학적 메디슨은 사실은 포피 메디슨, 포피 의료에 이루어진다라고 있고요. 이 경우 딴 거는 다 그냥 이렇게 다 이해가 갑니다. 프리딕티브는 이제 유전자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는 지능으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파티스페이터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 그리고 프리딕티브는 데이터 기반. 그렇죠? 요새 날씨 하도 말해서 불화청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기상청에서 내일 비 올 확률 80% 그러면은 우산 안 갖고 가시는 분은 좀 젖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안 젖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우리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을 데이터 확률로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프리벤티브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데이터 기반이니까 너무 복잡해서 유전자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잡하지요. 근데 내 유전자에 대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서 하나 더 눌러주시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일부 유전자는 의사와
어떠한 이런 저기에 관계없이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젊었을 때 한번 부정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대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 레벨이 무지 낮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뭔 일이 있어서 가슴이 이상하게 뛰면은 그 즉시 다 덮어놓고 가서 눕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도 부정맥 유전자예요. 그리고 위암 유전자가 하이리스크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위암, 위내시경 반드시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위험 요소들을 갖다가 유전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대신에 다른 방법이 있었죠. 가계, 가정력. 그렇죠? 그래서 가계 가정력 그러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중매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했을 때 왜 중매를 하느냐? 사실은 가정을 보는 거거든요. 가정을 보면 그 가족의 가정력이 대략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당시로 봐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서로 매칭했거든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뒤에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서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서로 매칭해서 사주단자 대신에 써야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의 배우자가 20년 뒤에 위험으로 죽을 확률이 85%. 결혼하시겠어요? 진짜 결혼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개인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고민하는 부분이 데이터, 개인정보, 개인의 권리, 어디까지 우리가 보호할 거고 어디까지 할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논쟁거리입니다. 근데 진짜 앞으로요, 유전자 검사가 지금 사실 유전자 검사 얼마든지 하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사주단자 대신에 유전자 검사로 서로 본 다음에 이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예전에 사주팔자 어디 갑니까? 사실 점집가가 또 사주팔자 맞춰보잖아요. 이제 상대방 신랑이나 신부 후보의 예비 유전자 검사 기록지를 갖고 의사한테 찾아가서 가능한 미래 질병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상담을 받고 고노고 결혼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못한 사람 부지기 수는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1년 반 이상 결혼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몰라도 결혼해도 알면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디까지 막을 거고 어디까지 공개할 거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암치료할 때 됩니다. 제가 요 데이터는 제가 공부할 때 데이터인데요. 제가 공부할 때는 어디를 요거까지 공부를 했어요. 폐암입니다. 폐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 있고 비소세포암이 있는데, 비소세포암이 더 메이저고 많고 치료하면 무지무지 어렵다. 이게 저희가 배웠을 때,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나왔던 데이터들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눠지게 되고 실제로 이 안에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러한 암세포가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듣는 약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 얘기가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약을 주잖아요. 병이 있으면은 환자가 이제는 예를 들면 위암이다. 죄송합니다. 암연골 하다 보니까 위암이다라고 그러면은 약을 줘요. 그러면 약을 주면은 그룹이 세 그룹이 나눕니다. 뭐냐면 1번 듣는 그룹, 2번 안 듣는 그룹, 3번 심지어 부작용이 있는 그룹. 이거를 경험적으로 많이 아는 의사 선생님이 영어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유전 검사 해보잖아요. 그럼 이 환자는 이거 듣겠네. 이 환자는 이거 안 듣겠네. 이 환자는 이거 좀 죽어. 진짜 실제로 죽습니다. 임상시험 하다가 좀 환자들, 암 환자 죽는 경우 좀 자주 봤어요. 심지어 제 친구도 죽었습니다. 임상시험 하다가. 근데 이게 유전자 검사로 압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아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흉흉 환자들, 안 되는 환자는 안 주면 되고 부작용이 있는 환자는 뭔가 다른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만약 약을 주면 돼요. 이렇게 유전자 기반으로 약을 주자.
소주 3잔에 반쯤 죽일 수 있는 술주님하고 그다음에 술 3잔이면 다 기별도 안 가는 의선생님하고 약을 그러니까 술을 그렇게 똑같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쪽은 제 생각에는 넌 알코올 와인 딱 드리면 맞고요. 기본 맞추고요. 여기는 제가 본 거에는 내일 중국 같은 50리터짜리 해가지고 한 2잔쯤 주면 딱 맞는 그런 분위기 딱 맞추죠. 그러니까 소주 3잔을 갖고 사람들한테 줘서 한 사람은 반쯤 그렇게로 만들고 한 잔 간에기로 담가고 여기는 넌 알코올 와인 줘가지고 기분 내고 여기는 빼가를 50리터짜리를 줘가지고 적당하게 기분 내서 마셔줬어요. 이게 일종의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방금요 유전자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전자 이상으로 다운증후군 같은가? 예, 맞습니다. 지금 다운증후군 얘기하려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운증후군의 정은혜 작가 있죠. 그래서 뭐 한지민 배우하고 같이 나왔던 드라마 있었죠. 우리들의 저는 TV는 안 보기 때문에 좀 모르는데 그래서 집어넣고 봤었는데 그때 아마 정은혜 작가가 언니로 나왔을 거예요. 해녀 얘기. 근데 실제로는 정은혜 작가가 3살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동인인가 24시인가 거기에 나왔던 캐리커처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도 이제 다운증후군 얘기보다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티즘, 자폐증 굉장히 많은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m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저거는 5feet apart라고 해서 18feet, 아니 5feet 떨어져서라고 하는 영화고 저거는 뭐냐면 시스템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이 호흡기에 여기 점막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갑자기 찬바람 쐬거나 그러면 갑자기 감기가 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호흡기 점막에 이 찬바람과 굉장히 쇼크가 와가지고 얇아져서 거기에 병균이 들어가서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파이브로시스는 이 호흡기 점막이 튼튼하지 않아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이 세균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귀입니다. 둘 다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세포성 낭포성 세포, 굉장히 그러니까 낭포성 성혈증 환자인데 두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환자가. 그럼 이 두 환자가 연애를 하는 방법은 서로 5피트, 2m 떨어져서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영화 보시면 되고 무료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스킨십은 어떻게 하고 스킨십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잘못 뽀뽀했다가 이제 서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2m가 저기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힘들게 살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유전자 교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없애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 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죠. 그래서 이게 노벨상을 2020년도에 이제 에마누엘 샤르펜트에 대해서 이제 그 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라는 교수가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노벨상을 받은 뒤에서 좀 나오지만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받습니다. 근데 이쪽 분야는 아직 약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유전자 교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시는 정도면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가 줄여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힘드실 테니까 음악 하나 듣고 가시죠. 요거는 백지영 가수하고요. 그다음 SMA, 스파이널 머슬 어트로피라고 하는 이 척수정 근 위축증 치료제 환우들이 같이 만든 부분입니다.
이제 이 비디오가 만들어진 이유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적수증 근육 위축증 환자는 조금 있다가 노래가 한번 끊긴 다음에 하늘이 다 나온 거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서서히 허리를 쓰는 거죠. 이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허리가 코어라고 얘기해서 모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에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허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서서히 서서 일어나서 걸어야 될 시기에 걷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 마치 이렇게 휠체어에 자기 몸을 의탁해서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치료제가 있느냐? 있어요.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요, 이게 2022년도 얘기인데요, 피가 나와요. 어리건 어렸을 때 이 치료제를 한 번이거든요, 한 번. 하면 되는데, 약간 부지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험공단에서 이걸 보험등재를 안 시켜줘요. 보험등재 안 시켜주면은 생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우들하고 액정가수와 모여서 이 코로나 한참 때문에 코로나 논의 컨설트를 해가지고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저는 백정가수 되게 좋아하는 게 이런 성향이 있는 거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약값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예? 20억. 네. 근데 환자가 4명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이미 예측이 가능한 저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억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만 생각강사 비밀도 제가 있습니다. PDF 파일 유 선생님들 원하시는 분들 들으셔도 돼요. 이건 일반 강연이니까 얼마든지 됩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처음으로 이 약을 맞은 마티오라고 하는 아이의 관련되어져 있는 거를 생로병사에서 추정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40억, 20억. 왜 40억이냐? 지금 현재 제일 비싼 약이 40억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약이 370만 달러. 370만 달러이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병, 치료제고요. 제일 비싼 약은 얼마일까요? 그래서 개수입니다. 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70만 달러가 제일 비싸요. 그래도 얘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 해볼만하긴 좀 세죠. 한 50억이 되긴 한데,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년에 20억짜리가 있어요. 그 60억이면 1200억이 들어가요.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논쟁거리 중 하나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1200억을 해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 한국에서 보험에서 한 사람한테 20억 짜리 약을 주고, 이걸로 600만 원이면 되잖아요. 600만 원 해보면 정말 20억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논쟁들이 저희가 있는 소위 말해서 보건 경제학 쪽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게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AAV9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를 전달하거든요. 근데 유전자를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분 있으세요? 젊은 분들 중에 혹시 맞은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제 두 분은 굉장히 젊어요. 젊은 분들은 좀 맞으신 분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방금 한 AA보다 조금 더 위험한 방식의 백신입니다. 유전자를 전달하는, 몸에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mRNA 방식을 쓰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 백신, mRNA 백신 이런 거를 맞는 것은 그다지 별로 민감하시네요. 대부분
유전자를 바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완전히 다 깨져버렸습니다. 내 몸에 유전자 집어넣어서 면역이 생긴다는데 그 전까지는 이거 내 몸에 유전자를 바꿔? 저희 딸내미 뚱땡이에요. 살찐 빼라고 난리치거든요. 그러면 탁신 3일 몸무게가 4kg 내려갔다가 조금 지나면 바로 돌아가요. 그래서 얼굴 딱 보고 있으면 제 몸무게가 누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얘가 찐다! 그러고 화장실 뛰어가죠. 그래서 은은님의 돈을 좀 받자. 그래서 지금 망원자로나 위고비를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거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아빠랑 틀리다. 이거 약 주사 와서 틀려라 이러고 가요. 이게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유전자 치료제 맞으라고 해야만 알았던 생각이에요. 뭐 유전자를 바꿔? 이게 코로나 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기술적인 바이오 헬스케어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할까? 눈높이가 되게 낮아졌어요. 그게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좀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우연치 있는 경우인데 저희는 미스터 T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터 T인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냐면 재수 없죠. 에이즈 보균자예요. 환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HIV 보균자인데 재수 없게 급성, 고수성 결핵에 걸렸어요. 약이 있다 없다? 약이 없습니다. 만성은 있습니다. 그리백이라는 약이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수 이식을 해야 되죠. 재수도 없죠. 고수 이식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로 돌렸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독일에서 매칭이 됐어요. 동료가.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고수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고수 이식을 받았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팀 브라운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싹 바뀌잖아요. 바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이 이제 에이즈 보균자니까 계속 병원에 가서 에이즈, 그러니까 HIV 바이러스의 농도를 계속 재는데 익숙해요. 죽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기에 걸렸다? 이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린 거죠. 증상이 나왔다? 증상이 없어질 때쯤은 우리 몸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문제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으로가 대집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에이즈는 보균자하고 저기하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알 방법은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의 농도를 갖다 재면 돼요. 근데 줄어요. 왜? 이 사람이요.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 여기 있는데 이거는 CD4 플러스죠. CD4 플러스라고 하는 리셉터입니다. 이게 처음 뭐냐면 오늘 강의 어디서 하죠? 네. 인천 상공회의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의는 어디서 하죠? 삼층 강의실에서 하죠. 삼층 강의실은 유형범이 문 열어주기 전까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죠. 인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데까지 와요. 3층 여기 앞까지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려면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어야죠. 그 열쇠라는 것이 여기 보시는 것 같습니다. CCR5라고 하는 리셉터, 신호체입니다. 얘는 키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팀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이식을 받은 도너의 T세포는 CCR5가 없어요. 그러면 돌연변이죠. 뭔가 조금 불편하겠죠? 네, 좀 불편합니다. 면역작용이 조금 떨어지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게 에이즈 환자한테는 희소식인 거예요. 몸 안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다가 상공회의소에 하고 딱 왔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안에서 충분히 커버가 나오겠네. 근데 딱 들어왔는데 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보시는 거 마찬가지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와서 강의를 못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가 어떤 데 있냐면 BBC에서 나왔는데 연구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유전자 가입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있는 T세포에 있는 C세포를 날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 가입 방식 날려버리면은 사실 자연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 방식의 리스트에 의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이런 방식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세포를 끄집어내서 사실은 얘를 갖다 슈퍼소드로 만드는 방법인데 원래는 제가 여기에 뭘 집어넣었었냐면 보시면 한 장 전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뭔지 아시거든요. 엣지 오브 투마로스라고 하는 영화 이제 시간 수칙을 삭제해버렸는데 그 내용이 간단해요. 우리 톰 형이 톰 형은 맞더라고요. 남자가 많으니까 우리 톰 형이 저기 외계인하고 싸우는데 뭐를 입으면 대등하게 싸워요. 이제 걔가 작동을 안 하거나 걔를 벗으면 한 방에 날아가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회귀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상인은 외계인하고 싸울 정도로 슈퍼소드로 만들어진 암수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 암세포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잔뜩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그게 이제 카티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방식,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해서 유전자를 집어넣으면은 T세포에 이런 무기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무기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요. 특히 혈액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아요. 이제 우리가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 CR, PR, 리스폰스 OR 이런 식의 오버 리스폰스 ORR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의 100%에 가깝게 반응을 합니다.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만 반응을 해도 굉장히 좋은 항암제거든요. 100%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환자가 살아있는 기간을 계산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효과가 좋아가지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부작용이 있어서 2세대에 가서는 효과를 낮추고 부작용을 낮추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킴리아라는 거고요. 킴리아라는 약물은 유품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 치료제를 맞은 친구가 어렸을 때 맞았을 거예요. 열몇 살에 다녀서 매년 자기가 생일 때 저기서 앨리스인가 비슈인가 그러는데 I'm 누구? I'm still survive. 뭐 20살이니까 이렇게 계속 올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적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암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일 거예요. 근데 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겨우 8억 원밖에 안 합니다. 겨우 아까 20억 원, 30, 50억 원에 너무 놀라셔가지고 겨우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굉장히 부담감